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인간 저런 인간들,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특정인을 향한 찬양, 근거도 이유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묻지마 띄워주기,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산인 신문 매체를 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빨아주면 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이분, 예,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주 애독자가 됐습니다. 이분은 딴 데도 또 글을 쓰셨네요. 경남메일에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와 나폴레옹을 합친. 소크라스, 나폴레옹, 처칠과 케네디였죠. 예. 벤자민 프랭클린까지. 프랭클린. 예.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넬슨 다 만델라. 합쳐야 한동훈이 된다는 아닙니다.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빠졌습니다. 마가리 대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혁신적 비전, 투쟁, 마가리 대처의 지도력, 보수 정책. 더 해줬구나,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다시 한 번. 예. 한동훈 위원장은 왜 완벽한 인간인가? 복식호흡과 명상을 통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야, 전 진짜. 그 다음에 인정욕구, 명예욕구, 재물욕구, 권력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초월해버린다. 돌덩이 아닙니까? 돌덩이 그러면. 와, 저는 이분을 진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체면과 양심과 진실성을 완전히 초월한 분입니다, 진짜. 야, 칼럼을 쓰면서. 일단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처칠, 또 벤자민 프랭클린, 또 뭐였더라? 케네디. 요걸 얘다 다 합쳐야 한동훈이었는데 거기 더해서 넬슨 만델라하고 이제 마그렛 대처가 합쳐졌네요. 예. 추가적으로 보시면 다 고단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러면서 완벽한 인간입니다. 복식호흡과 명성을 통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 예. 저분 보십시오. 한동훈의 비밀, 역사 속에 빛나는 두 지도자는 김대중과 한동훈과 일론 머스크. 요 고다음 거는 뭐 그냥 행복에 관한 얘기고, 한동훈의 교훈, 부와 지성의 조화.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을 통제한다. 야. 한동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대단하네 이거. 예. 야, 이 저 칼럼 사람은 대단한데 진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대목만은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동훈 현상은 한국 정치에서 전무후무하며 인물 자체도 매력이 넘친다. 그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 품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전투 지략과 전술은 나폴레옹을,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한다. 한 위원장은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이다. 그의 섬세한 외모 아래는 예상치 못한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어 섬세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반전 매력을 발산한다. 한승범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대행 대표라는 자의 기고문인데요. 이쯤 되면 한동훈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한동훈에게 나 좀 뽑아가 달라고 계속해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한승범 씨의 주장에 저는 단일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 외모 품격, 전투지략과 전술, 도덕적 가치, 겸손과 언행일치. 그저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걸 기고라고 받아서 실어주는 신문사들도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자산인 신문을 이런 빨아주기 기사로 도배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니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건 언론 탓이라고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 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그 조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런 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도 됩니까?
특히 부담금 폐지를 위해선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금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이 대체 무엇입니까? 멀쩡한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았듯 이번에도 사회적 효용을 증진하는 부담금을 악으로 폐지해놓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나몰라라 할 셈입니까?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즉흥적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정말 배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총선을 앞두고 선심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놓고 매일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외쳐대기도 쉽지 않은데요. 신년 기자회견을 결국 열지 않기로 결정한 윤 대통령이 부처별 새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 토론회, 지금까지 총 4회가 진행됐고 총선 전인 3월까지 계속해 열어나갈 예정이라는데요. 대놓고 벌이는 사전 선거운동이 거침이 없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는데요. 난사되는 선심정책의 탄착점은 부자와 주식 투자자, 자영업자, 이렇게 크게 세 곳으로 모아집니다. 부자 감세는 훨씬 더 뻔뻔해졌는데요. 금융자산가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허용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등 부자들을 위한 특혜를 투자 활성화, 내수 살리기로 포장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데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인 양 꾸민 건데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처라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팔을 비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1금융권 차주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도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혈세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개발독재 시대의 막걸리 고무신 돈봉투가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온통 깎아주고 줄여주고 풀겠다는 얘기뿐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양두구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감세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감세와 퍼주기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난사하고 나서 어떻게 주워 담으려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